저는 여기는 좀 많이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송파 구축 단지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가 송파 한양 아파트 앞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아까 봤던 잠실주공 5단지랑 환경이 비슷해요. 근데 저기 한번 볼까요? 시그니엘 타워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왜 이쪽에 투자를 하셔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실제로 저기 멀리 보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송파 한강라인 쪽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쾌적하게 바뀌는 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국 여기 살면서 실사용 가치를 누리고 저쪽에 대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미래에 여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각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송파의 구축 오래된 것들을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직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가까워요. 가까우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셔도 돼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몸만 좀 힘들면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까 봤던 잠실주공보다는 쾌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몸으로 버티실 수 있어요. 잠실주공은 좀 어려운데 여기는 버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단지 조금만 보고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차가 너무 막 테트리스를 심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빼거나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저쪽으로 보이시는 모습들이 막 복도식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시는 부분이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랑 확연히 비교되죠. 아까는 차 앞으로 주차를 막 막아가지고 주차를 아예 못하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오화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고 놓고 하는 부분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 쾌적함이 잠실주공 5단지랑은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입지가 저쪽에 붙어 있는 것들보다 거리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거기보다 저렴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강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들어오실 수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네 환경의 느낌이 막 저런 현대적인 느낌을 주진 않아요. 약간 옛날 동네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훨씬 쾌적한 거를 상대적으로 바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고민할까요? 안 오를 것 같아서. 아니, 올파포도 올라가는 걸 봤고 마포도 올라가는 걸 봤고 다 올파폰 봤는데, 새 거잖아요. 염리상록도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 염리상록도 입지가 좋으면 올라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송파에서 몇 번째 정도 급지라고 보면 돼요? 일산벨트를 빼고는 한양부터 시작해서 가락 좀 이쪽까지 해가지고 전체 붙어있는 단지들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더리를 조금 넓게 짜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단지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이런 점이 좋은데 이런 점은 안 좋아라고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송파에 있는 구축 단지 중에서 뭘 하나 고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하철역 가까운 데를 고르겠어요. 아무래도 서울은 지하철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넓은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뭐 다양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한 동네가 좋더라고요. 막 너무 막 붐비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나요? 지하철이라든지. 아니 뭐 그렇게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육각형의 집을 원하시는데, 육각형에 남자가 많이 없는 것처럼 육각형 아파트도 많이 없는 거고, 이제 모든 것들이 가격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왜 돈이 없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동네면은 충분히 살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네. 자, 뒤로 보이시는 게 송파 미성 아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잠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쪽으로 보시게 되면 송파 삼성 레미안도 보이고, 뭐 아직까지는 정비가 막 깨끗하게 돼 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정도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강남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강남 3구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보이는 미성 아파트가 새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돈으로 접근 못하는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낡았어,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중앙지까지 접근 가능성이 나오는 거리가 되고, 아직 환경을 봤을 때 그래도 내가 거주할 만한 뭐 여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다 평지잖아요.
평평하게 다니시면서 편히 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셔도 좋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가 쾌적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몸테크 하시면 나중에 부자 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도 되니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 난이도랑 이런 생활 난이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잠주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감내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라서 이 가격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새거가 되면 지금보다 바로 더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가볼게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단지들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하철이 가깝고 이제 학원가도 가깝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송파에 있는 구축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그냥 선별을 해드릴 단지들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1억 미만 투자랑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유행하는 뭐 부동산 영상들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가진 돈 1억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건물 뭐 그다음에 뭐 빌라 이런 것들을 막 수억을 대출을 받아서 뭐 월세도 받고 그다음에 뭐 생활 숙박에 대한 그런 돈들도 받고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떨어진대요. 그러면 내 원금을 몇 개월 만에 회복을 하고 1년을 돌리게 되면 원금보다 더블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런 걸 수십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억 버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짧으면 한 4년, 길면 한 6년이면 될 것 같은데 6년 만에 100억 버는 방법을 왜 알려줄까요? 저는 네. 안 알려주고 제가 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시중에 여전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생각하는 제가 부동산 소액 투자 기준은 진짜 현실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지방의 핵심지 재개발 정도? 서울은 그래도 향후 좋아질 곳들에 대해서 진짜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하시면은 3억 이상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시겠죠. 그럼 지방 재개발에 1억 정도의 돈을 묻어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구역들이 부산에 있는 뭐 광안 5구역, 뭐 7구역 이런 곳들인데, 실제로 바다에 접근성이 나오는 단지들이고 그 주변이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100% 느껴지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를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투자해 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다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10억, 20억씩 있으면 좋은데 1억, 뭐 1억 5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최대치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간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막 마법처럼 요술공주 민키나 알라딘처럼 막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램프의 지니를 부르면 막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부자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되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네. 지방의 핵심지들은 나중에 진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액의 기준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물가 인플레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고, 막 너무 작은 돈으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에게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참으셨다가 돈을 조금 더 모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쪽이 이제 방이동 대림아파트 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는 한양 3차, 저쪽에는 대림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균질하게 모여 있는 것들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면 아까 보셨던 엘리트처럼 규모를 이루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저는 여기는 좀 많이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여건이 지금은 좀 오래된 곳이라 가지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못 살 만큼의 구역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계속 빼곡하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시간의 차이인 거지 순서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곳이 개포동인데, 예전에 개포동은 아무도 안 쳐다봤잖아요. 근데 지금 개포동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을 쳐다보는 이유가 개포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개발이 돼서 신축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구축들도 신축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시작을 해서 이제 딱 신호탄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사러 올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도 매물이 거의 없어요. 계약을 하러 가시면 막 가격을 바꾼다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가실 수 있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한 단지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지가 아니고 막 저 외곽에 있는 것들 뭐 완판됐던데요, 뭐 분양에 대해서 막 청약 경쟁률이 올라갔던데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돈이면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핵심지에 있는 구축을 들어오시는 게 많다. 왜?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균질하게 딱 모여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 배우지들도 함께 개발이 되면 엄청난 규모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대해서 가치를 훨씬 높여주는 요소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눌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 수서 1단지랑 뭐 대치 2단지, 그 다음에 수서역 주변에 뭐 신동아 이쪽으로 소형 평수로 막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평수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입지적으로 좀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오버슈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신동아나 뭐 수서 1단지 보게 되면 최근에 거의 단기간에 가격이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좋은 것 같고요. 늘 얘기 드리는 게 고점이냐 아니냐를 막 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려도 예쁜데 물려야 돼요. 예쁜데. 막 저기 지방에 이름도 못 들어본 도시에 물리는 게 아니라요. 강남 행정구역상 3구 안에 들어가는 곳이며 물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고점이냐 아니냐를 논하시지 말고 올라갈 거냐 말고가 아니고 어쨌든 인플레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마음 놓고 눌러 앉아서 사셔도 좋다. 단 생활이 너무 편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불편함 정도만 감수하시면 된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리는 뭐 방위코롱이나 한양 1차, 2차, 3차나 마음에 드시고 가격이 나오는 거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게 균질하게 지역들이 모여 있고 너무 극악의 난이도로 뭐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또 막 이제 아까 후랭이님이 지적 잘 해주셨어요. 뭐 비행기 지나가는데 사도 되냐?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목동 가치가 없어요? 저는 목동 싫어해요. 전 목동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동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목동 왜 싫어하세요? 너무 섬처럼 돼 있어서 싫어요. 그 딱 도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전 섬처럼 갇혀있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이 섬이 크잖아요. 네? 그래도 섬은 싫어요. 그럼 거제도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거제도. 거제도 좋은데, 크고 막, 아파트 가격도 싸고 브랜드도 많고. 거제도 가세요. 저는 이렇게 섬처럼 갇혀있는 지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의견과 반대로, 여러분들 목동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김포공항 지나가는 비행기 막 목동 위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 생활 편의성이 나오는 곳이면 그런 것들은 다 상쇄가 되니까 사셔도 돼요. 아시겠죠? 약간 지금 여기가 강남 어디랑 닮았냐면 약간 도곡동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좀 약간 그런 번화한 느낌보다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인데 도곡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장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방위역이 보여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송파 구축단지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가 저 뒤에 보이는 오금 현대 아파트예요. 오금 현대요? 네. 왜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쪽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병원도 깔끔하게 있고 이 주변에 학원가가 엄청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저쪽 아파트 단지가 구축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지로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파포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단 새거로 지어졌을 때.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대가 올파포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좀 장기 베팅을 하면서 이제 송파에서 구축에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저기에 있는 오금 현대 아파트를 갈 것 같아요. 지하철도 엄청 가깝고 학원가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고 물론 조금 낡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향후 가치로 봤을 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올파포보다 비싸질 곳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기 송파 한양부터 이까지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단지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금 현대고요. 만약에 내 돈이 오금 현대 갈 돈까지는 되지 않는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면 이 중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는 가치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내 가격에 맞는 곳을 골라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아이도 키울 수 있고 학교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교통 편의성, 생활 편의성이 모두 나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둘러본 구축 단지 중에서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사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면 됩니까? 저게 지금 84가 15 후반에서 거의 25 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최근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매물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느냐? 저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울파포가 30억이 넘었는데 제가 왜 사면 안 돼요? 송파구랑 강동구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송파구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강동구보다 좋아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고덕이 25억이 넘었어요. 그라시움이? 네, 25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랑 마용성이 슈팅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가격들이 밀리면서 갭투 수요가 저쪽으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라시움 안 좋아합니다. 왜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안 산다니까요. 네. 25억이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내 돈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입주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강남의 평수를 줄여서 도곡동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도곡 한신이나 뭐 역삼 럭키나 그런 쪽에 뭐 찾으면 뭐 찾을 수도 있겠죠. 노력을 하면 뭐 그런 데를 가는 거지. 너무 멀어요. 근데 고도까지 투자 수요가 들어갔다라는 건 사람들이 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점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30억이 없고 한 20억, 뭐 10억 후반 정도가 있는데 어디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보여드렸던 송파 안양부터 오금현대까지 오는 그 라인에서 사실 수 있는 거는 다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단지 더 일러드릴 테니까 이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임장하실 때 시간적 제약이랑 이제 체력적 제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단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개요를 보실 때는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뭐 아파트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길 건너편에 뭐 있는지 이렇게 큰 도로를 보시면서 큰 그림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공인중개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아닌 이상 단지가 어떻게 앉아 있고 향이 어떻게 앉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아파트들은 무슨 향인지 동간 간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그 아파트에 투자할 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임장을 해서 지역을 이해하실 때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건너편에 뭐 삼익 아파트가 있네, 이쪽으로 가면 어떤 아파트들이 있네, 이런 개요만 보시면 되는 거지 절대로 막 층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형태인지 다 보실 필요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호랭이님하고 송파구 돌면서 임장 크루를 단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왜 여기는 임장 크루가 없냐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나온 건 맞지만 이런 지역에서 임장 크루를 돌리는 게 그들이 무한한 수익, 그러니까 계속 뭐 실력을 쌓아라,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임장 크루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서 임장에 대한 수요들을 다 지방으로 돌리잖아요.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지 막 여러 채 다주택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지방 다주택 하시는 거는 투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장 크루가 없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임장을 돌고 계신데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갑자기 나랑 모습이 똑같은 애들을 막 길거리에서 막 마주치고 막 몰려가지고 부동산에서 매물 예약이 안 돼, 이런 지역을 만나잖아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삼익 사요, 삼익? 어디?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사도 돼. 너무 좋아요. 지금 송파구 돌면서 얘기했던 단지들은 다 사셔도 되는 단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긴 한데요. 진짜 사셔도 돼요. 실거주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오기로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부동산 본질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두루뭉술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뭐 여기도 좋고요, 저기도 좋고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런 건 컨설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에서 상담을 한다는 건 단지 하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그러면 뭐 전국에 사지 말아야 될 집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에 대한, 그리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파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뭐 송파 안양부터 뭐 오금 현대 그리고 아까 삼익 이렇게 구체적인 단지 하나하나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랑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환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이 지역을 싫어하시는지도 알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단순히 그 엘리트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깔끔함이 아니라서 꺼려진다고 하신다면 시간이 약이겠죠. 시간이 약이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내년부터 앞으로 한 4년간 서울의 공급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위도 좋아하시는 거고 이문이랑 휘경도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름의 힘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녹본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은평 뉴타운이 힘이 다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뭐 불광 5구역이랑 뭐 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뭐 대조 관련 쪽이 좋아지고 있는 게 실제로 가보면 느껴지거든요. 불대가리라고 부르니까